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의 검찰이 2단계 압수수색을 오늘 실시했습니다. 국제협력단 코이카, 조국의 딸이 몽골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했다는 그 공공기관입니다. 또 하나는 동양대학교에 있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딸의 교수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켰던 단국대학교의 장영표 교수는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세 가지 조치가 모두 조국의 간담회가 끝난 직후에 전격적으로 단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이의 제2승부수라고 봅니다. 특히 조국 부인의 연구실은 이 모든 의혹의 핵심이 조국 부인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른 일반 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코이카는 국비를 지원받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관에서 시행을 하는 인턴 프로그램에 어떤 부정과 비리가 관련됐다고 한다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장영표 교수는 아주 노골적으로 조국의 딸을 외국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서 논문 제1저자로 써줬다고 일종의 논문 사기의 이 의도를 시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영표 교수의 부인과 조국의 부인은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이 조국의 이 오만한 간담회 직후에 많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밀어붙이기 태세가 강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오만한 문재인을 스탑시킬 수 있는 이 현실적인 권력은 윤석열이 밖에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도 100%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도 도저히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국은 어저께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그 우병우라든가 조윤선 장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국이 트위터에서 이것을 두 사람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거론을 하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조국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 나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래서 윤석열의 검찰의 압수수색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제 압수수색의 파도가 조국의 턱 밑까지 왔습니다. 부인의 동양대학교 연구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이 승부수를 띄운다면 더 큰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한 권력에 스탑을 걸 수 있는 이 나라의 검찰이 그동안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이 우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친정부, 친문재인 권력의 개라는 조롱까지 받았던 이런 적폐 수사에서의 여러 가지 무리수, 이런 것에 대한 죄와 부채를 갚으려면 이번에 윤석열의 검찰이 정말이지 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 검찰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왜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왜냐, 이 모든 조국 게이트의 핵심이 조국의 부인이고, 물론 일단 이제 조국의 부인이 핵심이면 조국도 상당 부분 알았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국의 자택에 있는 조국 부인의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이런 것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만 단행이 되면 조국의 자택의 압수수색이 시행이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설사 그것이 조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조국의 부인을 겨냥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국은 아니 자기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 형사 피의자 가족이 그 가족의 가장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국은 나는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다라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만약에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그런 변명조차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 조국을 스탑시켜야 되느냐? 제가 이제 1번에는 왜 자택 수색을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두 번째는 왜 조국을 막아야 되느냐? 이런 인물이 법무장관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법무장관이 되면 내 가족에 관한 수사에 일체 보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를 내리겠다. 자, 이것도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왜냐? 법무장관의 권력은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이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법무부가 주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법무장관의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서 문재인 정권에서 손혜원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되는 불이익을 받았는데 조국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다시 주문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승부수를 띄우십시오. 1차, 2차 압수수색도 중요하지만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정말이지 오만한 문재인조차도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조국에 대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자, 이것이 변창흠 검사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위로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창흠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아침 8시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러 아파트 자택에 들이닥쳤습니다. 딸을 포함을 해서 가족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아침 8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이 변창흠 검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 느끼는 극도의 배신감, 이 압수수색이 가져온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 아주 극단적인 친북주의자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청구하려고 했을 때 노무현 정권의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임기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종빈 총장은 전라남도 여수 출신입니다. 노무현 좌파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과 그래도 코드가 맞는 인물이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그런 총장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케이스를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언제든지 내가 정말이지 사표 내지는 검사로서의 생명을 각오하고 오만한 문재인과 이번에 맞서서 국민과 역사와 이 공동체에 지은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윤석열 큰 승부수로 이번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